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금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도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중에서는 다우지수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올랐습니다. 34,987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는 0.33% 약세를 보이면서 4,36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0.7% 약세를 보이면서 14,543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연준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우리 지수도 오늘은 힘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코로나19 상황도 좋지는 못합니다. 일단 1,600명 아래로 내려오긴 했지만 1,5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5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외출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요. 낙폭을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수가 좋게 마무리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1% 약세를 보이면서 3,262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83%, 4%까지 빠지면서 1,04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0.8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32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231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617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335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991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거래소의 수급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99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3,625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5,922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지만 개인 투자자는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68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42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1,352억 원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3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주들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 넘게 빠지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8만 원 넘어섰는데 다시 또 8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43%까지 빠지면서 1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종목인데요. SD바이오센서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대장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코스피 시장에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주인데요. 지금 오늘 따상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은 9%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62,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나항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주식 거래가 중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경영 개선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오늘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주가 흐름이 어떤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거래량은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를 살펴보니까 지금 19,450원, 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형 포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배달과 포장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택배 관련 수요가 늘고 있으면서 포장지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고요. 골판지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대형 포장의 주가도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9%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지금 주가는 3,69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 만에 진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져 왔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 그래도 거래가 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55만 9천 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대다수의 종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와 폴어비스 게임 관련된 두 종목만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상승률을 살펴봤을 때는 1%대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를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전해드릴 때 오후 3시부터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전까지는 22%대 급등 양상이 일어나다가 오히려 오후 3시부터는 매물들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대 상승률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은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42%까지 빠지면서 36,250원 정도의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SD 바이오 센서가 상장을 하면서 진단키트주들도 오늘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면서 진단키트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위치한 시젠을 살펴보시면 5%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78,1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휴마시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9에서 10%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75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9에서 10%대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27,7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메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2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조금 빠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그래도 6%대 급등 양상 펼쳐주면서 61,6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주가가 잘 갔던 종목인데 오늘 역시도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샘의 인수와 관련해서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하임 INT 보도록 하겠습니다. 29.86%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7,480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업종들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종이 목재 업종은 잘 가고 있습니다. 1.19%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 업종도 1% 가까이 올라줍니다. 서비스업과 음식료품도 강보합세를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하락하는 업종들이 더 많은데요.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2%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기계와 전기전자, 운수장비, 증권 업종에서도 1%대 하락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승하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기타 제조 업종에서는 0.77%의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고 섬유의료 업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순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84%의 하락률 기록 중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금융과 반도체, 종이, 목재,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와 LNF, 휴마시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에코프로 HN과 에코프로 BM, 우리기술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네.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쵸. 자다가도 몇 번씩 깨고. 여러 번 깨세요? 네. 근데 오늘 뭐 열도 현상 뭐 그런 게 있던데. 네, 맞아요. 뭐 들어보셨나요? 네, 두 가지 기압이 이제 겹치게 되면서 네. 이제 뭐 약간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지상부터 이제 그 하늘까지 열기가 가득 차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 요즘 기상캐스터 준비하시나 봐요. 기상캐스터를 네. 준비하기엔 제가 너무 차분해서. 그래요? 네. 아, 네. 대단합니다. 진짜 더운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더웠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마스크까지 쓰니까 많이 답답하실 텐데 저희 모두 많이 힘드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조금만 더 활기띠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오늘 또 세네 개 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T바이오센서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따상은 아니고 지금 네. 한 8%가량 상승해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어쨌든 뭐 윗꼬리 달고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부터 말들이 많았던 거고, 굉장한 공모주 대어로 많이 거론이 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시는 바와 같이, 보이는 바와 같이 막 크게 올랐다가, 아침에 좀 크게 올랐다가, 지금 10시 정도 지금 현재 시각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두고 봐야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4차 코로나 대유행, 네. 이거 때문에 진단키트주들이 최근에 많이 좀 각광을 받았잖아요. 상장을 타이밍에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ST바이오 지금이 거의 뭐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가 최고로 많은 시점이잖아요. 네. 막 1,600명이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야, 이게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때 딱 하니 상장을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확 시선이 좀 꽂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막 200명, 뭐 500명, 300명 이럴 때 상장하면은 야, 저거 진단키트 한물 갔어 막 이러면서 그럴 텐데 야, 정말 좀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상장할 때 이런 타이밍도 많이 재더라고요. 각 회사들이. 장외 주식들이.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가장 뜨겁고 핫할 때 상장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 너무 그 뜨겁고 그 분위기가 좋을 때 네. 상장하기 때문에 여기 너무 시류에 따라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항상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공모 청약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뜨겁게 또 오늘 달구고 있습니다, 시장을.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ST바이오센서 따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다른 진단키트 주들에는 좀 실망감이 드리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네, 기관 투자자들이 대상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이 무려 11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오. 엄청난 거죠. 1000대 1이면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일반인 대상 공모 청약에서도 상당했는데요. 네. 경쟁률이 274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쟁률이 엄청나요. 요즘 공모주 시장이 정말 핫합니다. 뜨겁고 기관은 또 1000대 1이고 1143대 1이고. 자, 그래서 이런 글로벌에서 지금 ST바이오센서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재밌는 건요. 재밌는 거 오늘 시젠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좀 빠지잖아요. 마이너스를 그렇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래도 경쟁자니까 ST바이오센서 쪽으로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요. 앞으로도 이제 예비 고객들이 나중에 이제 자가 진단 할 수 있는 고객들이 SD 쪽 제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젠 거를 안 살 수 있겠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로서 시젠 거를 사느니 SD 거를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되기 때문에 다른 지금 시젠이라든가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다들 지금 떨어지는 게 그만큼 ST바이오센서가 좀 시장의 강자로서 다른 것들을
뺏어 먹지 않을까. 약간 파이 싸움에서 뺏기지 않을까 파이를.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ST 바이오센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한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배우 송중기 씨가 모델로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인가요? 아, 네. 송중기 씨가 네. 대표 모델로 해서 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체외 진단 키트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전 세계 글로벌 이 자가 진단 키트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1위입니다. 1위. 판매량 1위. 엄청납니다. 그래서 시젠이 선구자였지만 정작 그 사과를 열매를 따먹은 바로 회사는 ST 바이오센서가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이 1조 4,77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정말 엄청난 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셀트리온이나 그 삼성 바이오로지스 있잖아요. 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지스보다 매출이 더 높아요. 오. 심지어 그래가지고 지금 충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약 바이오의 양대 산맥,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지스 했는데 그 두 회사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고요.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은 5,857억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ST 바이오센서가 그냥 이제 대형주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시장을 이렇게 좌우하는 시가총액 5위권 안에 드는 뭐 이렇게 막 그런 엄청난 또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8% 이렇게 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윗꼬리를 좀 크게 달긴 했어요. 그쵸. 네, 네. 크게 달긴 했는데 이거 좀 보시면요. 아무튼 지금 뭐 자세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근데 뭐 이제 이런 뭐 연구 분자 진단 이런 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금액 이런 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컨센서스라던가 매출이 예전에 2018년에 얼마 안 됐어요. 656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2021년에 와 34,000 이렇게 나오죠?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배가 뛰었습니까? 엄청나게 매출 이거 단위가 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요. 656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대까지 뛴 거예요. 이게 예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조 6천억 원 가량, 2020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 10배, 뭐 50배 가량 뛰고 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30억이었는데요. 야, 이게 지금 7,300억까지 뛰고 이것도 당기순이익도 30억이었는데 무려 2년 전에 2018년에 30억이었는데 이 뭐 6천억대 되고 올해 말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예상입니다. 요거는 노란색은 예상인데 1조 3천억 원. 야,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 ROE도 보면 자기자본 이익률이 3%대였는데 지금 139% 엄청납니다. EPS도 그렇고 당기순이익 뭐 이런 거, 주당 순이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요. 재무제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 부채가 얼마 없어요. 59%밖에 없습니다. 59%. 그래서 안정적으로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 유보율도 2,334%. 유보금이 많아요. 회사 돈이 많이 쌓아두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46%. 엄청납니다. 고성장주입니다. 고성장주라서 야, 이런 거 한번 보시면요. 대단하네요, 이거. 근데 이제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잘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업 공개를 막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은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연간으로 보셔도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고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죠. 이거 이제 업데이트가 네.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업데이트 약간 HTS마다 다를 텐데 어쨌든 대략적인 이런 재무제표 한 번씩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성장세가 엄청 나기 때문에 500억대 하던 게 갑자기 3조 막 1조 6천 이렇게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좀 참조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 바이오센서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대여급 IPO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상장을 했는데요. 따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모가는 웃도는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66,700원까지는 거래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61,300원, 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응답하라 마감 시황을 통해서 이슈를 간략하게 짚어드렸는데요. HLB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상승률과 더불어서 거래량도 단연 돋보였는데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전문가님? 네, HLB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이번 주만 해도 오전장 분석에서 HLB 한 세 번째 다루잖아요.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다루고 또 오늘 금요일 날 또 격일로 다룹니다. 다루고 있어요. 네. 네, 계속 다루고 있는데 야, 드디어 또 이 빛을 봅니다. HLB가 어제 무려 20%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HLB가 그런 큰 급등세가 드디어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게 또 실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과를 좀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반공매도 운동, 네. 반공매도 운동 여기 버스 또 대절해서 하시는 그렇죠. 또 한투현 협회장님이 또 움직이고 계시죠. 그래서 K스탑 운동이다. 네. 라고 해가지고요. 옛날 뭐 게임스톱처럼 우리나라 게임스톱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으면요. 그 3시부터 네. 3시부터 엄청나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네. 한꺼번에 다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미리 계획을 짜놓고 3시에 왕창 매수를 때린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2,200명이 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짜가지고 3시에 확 한 건데요. 네. 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이 차트 화면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어제 HLB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3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시에부터 가격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3시예요, 여기가. 여기가 3시입니다. 지금 마우스 있는 데가.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꼭대기가 얼마예요? 지금 2시입니다, 2시. 음.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시 3분이에요, 2시 3분. 2시 3분까지 웃기는 게 2시 3분까지 올라갔다가 3시에 정작 매수하라고 했을 때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만약에 3시에 그 말 잘 들으시는 분들 3시에 한꺼번에 여기가 3시니까 매수 시작하자 요이 땅 해서 시작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요. 이게 다 2,20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3시에 딱 샀으면 이때부터 올라가면 되는데 몇 명이 좀 배신한 것 같아요. 몇 명이 배신해서 미리 이때부터 12시나 11시부터 네. 밑에부터 막 사모은 거죠. 야, 3시에 그때 올린대. 야, 그러면 나는 3시에 안 사고 11시, 12시부터 아침부터 미리 사자. 큰 손들이 막 이때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겠죠? 2,200명이 동시에 사서 끌어올린다더라. 그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뭐 세력이 정부에 들어갔다, 귀에. 그럼 세력이 이때 큰 손이 막 이렇게 주가 조작으로 막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3시에 사기 시작할 때 2,200명이 살 때는 팔아버려가지고 대량 물량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3시에 사신 분들은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짰는데 작전은 실패했어요. 근데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래도 의의가 있는 사건 같아요. 이 2,200명이 한꺼번에 또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싫어요. 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서 지금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아까 2시까지가 꼭대기였는데 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요. 공매도 세력에 2,20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3시에 매수한다는 게 귀에 들어왔으면은 공매도가 그 자금으로 먼저 11시부터 12시에 사가지고 확 끌어올린 다음에 만약에 일반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막 이런 식이 되면 최악의 경우고, 야, 그래서 이거 지금 상당히 되게 다이나믹한 어제 주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근데 지금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그럼 게임스톱 운동부터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전문가님. 그렇죠. 게임스톱은 이제 네. 미국에서 이제 게임을 파는 회사였는데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니까 그 많은 투자자들 몇 명이 또 이끌어가지고 네. 이렇게 막 한마음 한뜻으로 동시에 막 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떨어져야 돈을 벌고 올라가면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손실이니까 강제로 끌어올려가지고 공매도가 손실이 나게끔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은 그건 성공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성공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있다가 갑자기 또 떨어지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은 이쪽에서 손실이 났던 거죠. 자,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HLB도 똑같이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HLB가 공매도 1위였습니다. 공매도 순위 1위였기 때문에 바로 한투연에서 이 한국 주식투자연합회에서 바로 이런 작전을 펼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증권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요. 아까 전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인데 네. 게임스톱도 만약에 공매도를 여기서 했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럼 이만큼 공매도 세력은 손실인데 만약에 얘가 상환을 안 했을 경우 네. 다시 떨어졌잖아요.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상환하면 그 별로 손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요. 바로 손절을 해버리면은 그 공매도가 타파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손절을 안 했다. 그럼 다시 떨어졌을 때 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공매도 의무 상환 기간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제로 낮추겠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기관과 외국인이 또 자신들끼리 또 뭉치거나 아니면 돈이 더 많게 만들면 자금 조달을 해서 만들면요. 뭐라고 할까요? 그 더 누를 수 있겠죠. 압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기간 이렇게 올라도 어제 같은 경우 20% 올랐잖아요. 20% 올랐을 때 손절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공매도는. 다시 또 떨어지면 그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의무 상환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대차거래나 이런 대주거래 같은 경우 개인들이 했을 때 예전에는 3개월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3개월 이렇게 의무 상환 기간이 없고 그냥 장기로 가져갈 수 있다. 약간 장기 투자처럼 공매도를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돼버리면요. 주가가 폭등해도 상환하지 않아서 지금 뭐 손실이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뭐 1년이건 2년이건 5년이건 이 주가는 무조건 내가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자금을 막 조달해서라도 나중에 결국은 떨어뜨리게 되는 뭐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금융위원회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약간의 주가 조작도 우려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강제로 끌어올렸다가 또 공매도는 강제로 막 낮추려고 하고 사실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진짜 투자는 회사의 가치를 믿고 회사의 성장성을 믿고 또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믿고 그 회사가 장기적으로 과실을 거둘 수 있도록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뒀을 때 그에 따라서 배당을 받고 뭐 주가가 그만큼 보상 체계로 상승을 해주는 이게 사실 대한민국이 꿈꾸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인데 이거는 그냥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공매도가 막 강제로 돈 빌려서 막 누르고 낮추고 이거는 막 끌어올리려고 이런 게 이제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정부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오면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HLB 회사라고 그러면 그 주식 담당자들은 계속 불티나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뭐 전화가 막 마비되고 먹통되고 막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 예전에 이런 데 전화해봤는데 전화기 아예 꺼놓더라고요. 이 HLB 말고. 이게 왜 그러면 전화가 하루에도 막 수백 통씩 오니까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죠. 아예 꺼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바꿔서 가서 화장실 갔다고 담당자 화장실 갔다 그러고 막 안 오고 막 다 몇 시간 뒤에 전화 또 안 오고 없다 그러고 맨날 없다 그러고 휴가 갔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 되게 바빠지고 뭐 괜히 그냥 우리랑 상관없이 그냥 힘싸움을 하는 거니까 힘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약간 이런 힘싸움이 그렇게 뭐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적으로는 득될 게 없어요. 득이 될 게 없어요. 이렇게 싸움한다고 해서 뭐 회사가 막 이렇게 엄청 뭐 성장성이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싸움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생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이 어제는 좀 실패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HLB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어제는 이제 3시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떨어졌겠죠. 떨어져 실패했는데 그 전부터 HLB를 좋게 보고 이렇게 가져가신 분들은 어제 그 2시에 올랐었던 게 좋은 또 매도의 타이밍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번 주에 저희도 방송 뭐 3번 정도 했잖아요. 네. 월요일이나 수요일 날 만약에 그때 매수를 하신 분은 고점에서 매도했으면 20% 이상, 뭐 22%, 23%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10%, 20% 수익 내고 매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 건 좋아요. 변동성이 생기는 건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HLB에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시선이 집중되고 아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HLB를 좀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HLB가 뭐 하는 회사지? 뭐 하는 회사지? 야 항암제에서 엄청난 선구자구나. 뭐 2007년, 2008년부터 리보세라닙이 14년 동안 2007년부터 14년 동안 우리나라 암을 때려잡기 위해서 위암, 뭐 폐암, 뭐 비소폐암 이런 것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회사구나. 이런 것들을 주목을 받게 되니까 좀 더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관심이 없으면요. 어제 거래량이 많았잖아요. 관심이 없으면 세력도 안 들어오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아무도 잘 안 쳐다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HLB라는 이름을 좀 더 유명해지고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은 좀 그 HLB의 그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진짜 투자자들이 여기로 돈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넣으면 결국 매수 자금이 많아지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HLB 좀 판단하고 있고 원래 HLB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일봉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어제 이렇게 22%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거래량도 여기 밑에서 바닥권에서 좀 많이 나왔고 이렇게 재미없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윗꼬리 양봉인데요. 오늘 뭐 좀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도 어제 돌파를 했고 이런 관심을 촉발하는 촉발제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는 또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차 도전, 3차 도전이 될 수 있잖아요. 한투현에서 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항암제의 선구자인 HLB 쪽으로 이 진짜 큰 손 스마트 머니들이 좀 약간은 이번 계기로 관심을 갖고 몰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HLB에서 이렇게 공매도 세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종목에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아무래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좀 될 것 같은데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락세가 나왔잖아요. 네. 신풍제약도 뭐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공매도 타깃이 됐다가 좀 다시 한번 좀 올라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셀트리온이 공매도에 엄청난 타깃 1순위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과 HLB가 제일 공매도 타깃 1순위였어요. 네. 장기적으로 한 몇 달, 뭐 1년 가량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셀트리온이 최근에도 뭐 그렇게 공매도에 좀 짓눌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네. 통계 코스피에서는요. 1위를 차지했던 거 공매도 1위가 지금 HMM으로 나타났고요. 자, 그다음에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펜오션, 대한전선, 카카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네, 화면을 셀트리온, 보면서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그리고 HMM,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뭐 이렇게 뭐 나타납니다. 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LNF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코엘 패션, HLB, 포스코 ICT, CIS 이거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씩 매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 두 달 기간을 봤을 때는 HLB가 확실히 이렇게 많은 뭐 시즌도 많고 뭐 시즌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에 많아요. 제약 바이오주가 주로 이렇게 보시는 시즌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주 타겟입니다. 타겟. 그래가지고 야, 이 HLB가 그래도 어제 좀 이렇게 22%가량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이번 주나 저번 주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HLB를 어제 20% 올랐을 때 좀 약간 매도를 하시고 다시 매수를 하시는 거. 오늘 만약에 다시 매수하시면 이게 가장 어제 매도하신 분들은 이게 좀 가장 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사실 어제 2시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만약 직장인들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잖아요. 뭐 그때 뭐 회사에서 회의 들어갈 수도 있고 회의 들어가고 막 사장님 앞인데 막 이렇게 막 매도하고 이럴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 어제 급등했을 때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가져가셔도 HLB 저는 뭐 무난하다라고 보시고 어제 매도하셨던 분들은 오늘 다시 뭐 매수해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계속해서 뭔가 힘을 쓸 것 같다. 이 한국판 게임스탑 이 사건으로. 어제 사실 22% 오른 거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게임스탑은요, 몇 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막 3배, 4배 오르면요, 3배가 막 300%, 200%, 300% 오른 거잖아요. 거기 뭐 가격 제한폭이 또 없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의 이 사건은 이제 좀 시초점이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시작이니까 이제 좀 앞으로 좀 더 힘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HLB 변동성이 대단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까지 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는 제이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맘스터치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맘스터치 시가를 보니까요 4,975원이었고 지금은 5,0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이름 바꾸고 대박. 이름 바꾸고 대박. 이거 네. 개명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원래 해마루 푸드 서비스였어요. 맞아요. 네. 해마루 푸드 서비스인데 그 진짜 해마 이렇게 그림 돼 있는 그 해마루 푸드 서비스였는데 네. 이게 맘스터치를 바꾸고 엄청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하죠. 네. 아, 이게 지금 그래도 주식이 되게 오래 상장이 돼 있었던 2015년부터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5년 동안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름 바꾸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대단합니다.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게 빅히트도 최근에 하이브로 바꾸고 다시 막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름 바꿈으로 인해서 근데 막 바꾸면 안 돼요. 막 바꾸면 안 되고 잘 안 될 때 바꾸면 안 되고 회사는 잘 돌아가는데 뭔가 그 해마루푸드 그러면 아무도 사람들이 잘 관심이 없어하는 약간 모르는 인지도 없는데 맘스터치 그러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길거리에서 한 번씩은 봤었던 그런 햄버거 그 브랜드니까 잘 바꾼 것 같습니다. 더 유명하지 않은 거에서 유명한 걸로 바꿨으니까 뭔가 홍보 차원이나 마케팅 차원에서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맘스터치가 경영자가 바뀌었어요. 경영자 그 전에 있던 그 창립자가 그 팔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이 많았었는데 그 새로 신규로 매수했던 그 사모펀드 같은 그 그룹들이 투자 조합이라든가 이분들이 약간은 뭔가 돈만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별로 안 좋게 봤었어요, 이 기업을.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 F&B 홀딩스네요. 한국 F&B 홀딩스가 67% 갖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면 그때 원래 맘스터치는 햄버거 진짜 뭐 해자스럽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 가성비가 엄청 좋았었기 때문에. 네, 가격은 굉장히 싼데 뭐죠? 그 다른 뭐 롯데리아나 아니면은 맥도날드, 버거킹, 뭐 KFC보다 네. 양은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오. 양은 많이 주고 가격은 걔네보다 싸다. 다른 경쟁사. 그랬는데 이게 한국 F&B 홀딩스로 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리고 리얼 비프 버거라고 혹시 먹어보셨나요? 저 버거를 잘 안 먹어요. 아, 잘 안 드세요? 저는 햄버거 나오면 한 번씩 다 먹어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이스 버거예요. 아이스 버거. 버거. 아, 왜 그러면요. 네. 보통 햄버거는 따끈따끈하게 데워서 이렇게 나와요. 차가운. 네, 그래서 이거를 차갑게 먹는 버거예요. 오. 왜냐면 안에 가지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왜냐면 그거를 요리를 전자레인지 같은데 데펴서 먹으면은 맛이 이상하게 변한다 그래가지고 차갑게 그대로 셰프가 그렇게 만들었대요 처음부터. 근데 엄청 비싸요 이 리얼 비프 버거가. 그래서 뭐 가지 버거니 아이스 버거니 막 이런 놀림감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경영자 바뀌고 나서 그런 걸 해가지고 가격은 엄청 비싸고 맛도 좀 이상하다. 저도 먹어봤는데 좀 약간 별로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진 거예요. 예전에 엄청 쌌는데 맘스터치가. 그래서 이거 심각하구나 이게 상황이. 경영자가 완전 이제 돈만 벌려고 하는 회사구나 이랬는데 뭐 메뉴를 막 줄이더라고요. 네. 메뉴가 이렇게 엄청 많았는데 메뉴 가짓수를 이렇게 확 압축해서 줄이고 뭔가 경영 전략을 뭔가 잘 세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예전보다 나아진 건 없는데 햄버거 품질이라던가 이런 게 매출은 그래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그 맛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약간 경영 전략의 승부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그래서 이거 보시면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맛은 전 차라리 예전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경영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는
진짜 요리사들이나 아니면 요리에 일각에 있는 분들이 했다면은 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가격이 비싸지고 어쨌든 약간 고급 햄버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름은 잘 바꾼 것 같아요. 이름은 잘 바꿔서요. 해마르푸드 그러면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맘스터치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래서 이거처럼 최근에 뭐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근데 설문조사 회사인데 엠브레인으로 바꿨어요. 그 회사가 마크로밀 빼버리고.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약간 주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엠브레인 그러면 설문조사 저도 막 해봤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약간 나중에 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름 얘기 나와서 그런데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원칙이 항상 똑같아요. 너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좀 눌림목 나올 때까지 좀 가져가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좀 약간 더 꺾일 때 추세는 계속 따라가시되 약간 꺾여서 하방으로 내리꽂힐 때 그때 좀 매도를 고려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맘스터치 이름을 바꾸고 나서 지금 주가가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 조금 자제하시고요. 눌림목이 나온다면 그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 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2차 전지주네요. 네, 사상 첫 배터리 흑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예, 잘 놀라실 거예요. 아니, 얘가 이때까지 배터리 부분에서 적자였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꾸준하게 잘 나왔는데 그동안 이 순이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플러스로 1분기 또 2분기 계속 2분기에 이제 흑자 달성이 유력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터리사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인 젠5 양산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실적을 좌우했던 부분입니다. 자, 젠5 출시 이런 것들이 니켈 비중이 88%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이니켈. 그래서 엄청난 또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런 하반기부터 BMW의 신규 전기차 라인에다가 젠5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그 배터리가 바로 BMW의 하반기부터 좀 납품을 한다, 도입된다 이런 거고요. 자, 아무튼 하이니켈 배터리 젠5가 늦은 3분기와 이른 4분기에 출시되면서 하반기 실적 또 유럽 중심으로 유럽의 자동차 명망 있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쪽에다가 판매를 잘 해가지고 뭔가 전기차 시장에 또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번에 흑자 전환한 것이 상당히 좀 유력하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삼성 SDI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지고 저도 삼성 SDI 몇 번 말씀드렸는데 2월에서 5월까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올랐죠. 그때보다 올라가지고 어쨌든 가는데 정 고점은 더 뚫지 못했습니다. 정 고점.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는 시간 문제다. 시간이 좀 당분간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또 정고점을 뚫고 좀 올라갈 만한 그런 성장성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한번 여러분들이 75만 원대에서 80만 원 선까지는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 SDI는 사상 처음으로 배터리 부분에서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의 분위기 다시 또 한번 짚어보면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하락폭을 줄여낸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6%의 약세를, 코스닥 시장은 0.6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 분위기 보시면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560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시장도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